그 다음에 41번 연속주조에서 주용에 들어가는 용광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연속주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런 여기에 형틀이 있으면 이 형틀에다가 용광을 부으면은 이 형틀 사이로 때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서 내려올 때 이때 여기를 물을 뿌려 갖고 용광을 고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천천히 고체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이때 이걸 보고 주형이라고 그래요. 주형. 이 틀에다가 이렇게 붓는 건데 요 틀을 주형 여기다가 부어주는 것이 바로 턴디시가 되겠습니다. 턴디시. 이때 더미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주형이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 상하로 뚫혀 있는데 여기다 용광을 부으면 그대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초기에 밑에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더미바입니다. 그 다음에 핀치롤은 주편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이제 고체가 돼서 나온 걸 보고 주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게끔 해주는 것이 핀치롤이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롤러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빼내는 것이 핀치롤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롤은 요 처음에 나올 때 여기서 이것이 아직 완전한 고체가 아니고 가운데는 액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그걸 부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옆을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이프론입니다. 그래서 턴디시가 바로 요 위에서 용광을 부어주는 것이 턴디시다. 그 다음에 42번. 레이들 바닥에 다공질 내화물을 통해 캐리어 가스를 취입해서 보통 캐리어 가스 하면 질소나 아르곤인데 질소 같은 걸 많이 넣는 거지. 질소나 아르곤이 다 불활성 가스니까요. 그렇게 해서 타랑 반응을 촉진시키는 타랑법은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다공질의 내화물을 다공질이 이렇게 된 거 바닥이 있는데 여기에 요 가스가 들어가는 요 구멍에 이때 이렇게 생긴 걸 그러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 그러면 이때 여기에 구멍이 퐁퐁퐁 뚫려 있어요. 여기다 가스를 불어넣으면 이렇게 가스가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포러스 플러그랍니다. 포러스 플러그. 그래서 내화물 바닥에다 다공질 내화물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스를 불어넣으면 여기에 구멍이 통통통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각종 타랑법의 종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레이들 타랑법은 그냥 레이들 바닥에다가 타랑제를 넣고서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러스 플러그가 아까 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젝션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용광이 있을 때 별도로 이렇게 관으로 여기다 이렇게 취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반법 같은 경우는 타랑제를 같이 집어넣고 이거를 교반을 시켜주는 거죠. 용광을 교반시키는 것이 교반법인데, 교반법은 교반 방법에 따라서 KR, 그 다음에 라인슈탈 또는 디오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 레이들법은 이 교반법은 요거를 교반을 시켜주는 건데 요동 레이들은 이 레이들을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랑제를 넣고 레이들을 흔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동 레이들이다. 이것도 DM 전로법과 회전 드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드럼법은 한쪽으로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DM 전로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43번 다음 그림은 DH법 흡인 탈가스법의 구조이다. 우리가 DH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H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DH법은요 우선 이게 지금 진공조입니다. 진공조. 여기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배기공중으로 공기를 빼면 여기가 진공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용광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죠. 딸려 올라가면서 여기서 탈가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DH 흡인 탈가스라고 해요. 빨아들인다 해서. 그 다음에 순환 탈가스라고 있거든요. RH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진공조가 있고요. 이때 용광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여기 관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관이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이 두 개였고 한쪽은 흡인이 되게 하고 이쪽에는 이쪽으로 내려오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광이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용광을 순환하게. 그래서 순환하게끔 별도의 기계장치가 또는 이쪽으로 아르곤가스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로 해줘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보고 순환탈가스법. 이거는 저는 RH법이라고 합니다. RH법. 43번은 어쨌든 진공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4번 다음 중 산성 전로 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탈인 및 타랑이 촉진된다. 잘 안 됩니다. 염기성이 더 잘 돼요. 이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용선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내화물이 산성인 규석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론으로 용선과 불순물의 하나를 틀린 거를 고르는 거래. 그러면 1번이 이기죠. 1번이 탈인 타랑이 촉진된다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다음에 45번 조개법에 비하여서 연속주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단점을 고르라는 거네요. 관계 실수율이 높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연주법의 장점이에요. 두 개 다 장점이니까 장점이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장점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다품종, 강종 생산이 가능하다? 다품종은 아니죠. 소품종 다량 생산이죠. 소품종. 그러면 요게 틀렸네요. 소품종 3번. 그 다음에 열 손실이 적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소품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강종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품종은 적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다음 중 탄소광에서 편석을 심하게 일으키는 거죠. 자, 편석은 인하고 황입니다. 그래서 편석하면 무조건 인하고 황을 따지면 됩니다. 인황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 몰드 플럭스의 주요 기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연속주조에서 이 몰드가 이게 주형이라는 뜻이죠. 이게 주형에다가 제가 앞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주형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다가 용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편을 인출한다고 했거든요. 이때 플럭스를 용광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플럭스가 이런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용광이 요 틀에 달라붙지도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런 표면도 덮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는 거죠. 자, 주형 내 용광의 보온작용, 우회를 덮고 있으니까 보온작용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형과 주편 간의 윤활작용, 이거 맞습니다. 요 사이로 아까 들어간다겠죠. 요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에 달라붙지도 않게 하고 잘 빠져나가게끔 윤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활작용이고, 그 다음에 부상한 게재물의 용해 흡수작용, 요 우회를 덮고 있으면서 혹시 여기에 용광 중에 있던 비금속 게재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것이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형 내 용광 표면의 산화 촉진, 산화를 억제하는 반응이죠. 억제작용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8. 노즐로부터 유출되는 용광량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지금 용광량을 V, 그 다음에 노즐의 단면적을 알파, 그 다음에 로를 요걸 용광의 밀도, 그 다음에 H를 용광의 높이, 그 다음에 G를 중력 가속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는 루트 2GH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에다가 여기에 있는 노즐의 단면적과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로에다가, 그 다음에 요 높이하고 중력, 요거에 관계된 그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그 위치 에너지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GH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루트 2GH를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라는 얘기는 어느 위하고 아래하고 있때 그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때 그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중력 가속도하고 요 높이 차이만큼의 갖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다. 그 다음에 49번. 턴디시의 역할로 틀린 것은, 자, 아까 턴디시가 주형에다가 우리 여기서 그 몰드에다가 용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 조절이나 그런 거 하는 건데, 여기에 성분 조정은 아니네요. 성분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분 조정은 이거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LD 전로라든지 또는 전기로나 또는 2차 정년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것이 다 끝난 성분 조정이 돼갖고 어떤 강종의 강을 만들고 나면 그거를 갖고선 다시 연속 주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용광의 성분 조정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번. 상주법으로 주입시, 용광의 비산이, 우리가 그 조개법은 상주법이 있고 하주법입니다. 상주법은 그냥 이런 틀에다가 용광을 위에서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것이 상주법이고, 그 다음에 하주법은요, 여기 별도로 밑에 이렇게 통해 있고, 여기다가 주입하는 데는 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틀에다가 여기가 이게 이제 주입구가 있거든요. 주입구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리통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주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위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상주법이고. 자, 그러면 상주법은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이건 용광이 이렇게 튀면서 겹치는 현상도 일어나고 합니다. 또는 튀어서 먼저 굳은 것이 또 액체가 다시 또 가면서 표피가 두 개 생기는 뭐 그런 걸 보고 이중표피라고 그래서 더블 스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의 원인 및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고른 거예요. 그래서 상주 초기에 용광의 요거 비만, 아까 이렇게 튀는 거,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이 맞죠. 그 다음에 스플래시 캔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방지법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요 밑에다가 별도로 하나에 요걸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용히 흘러 넘쳐서 채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스플래시 캔이. 그럼
그러면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주형 내부에 도료를 바른다. 이 주형 여기다가 이게 먼저 응고되지 않게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도료를 바르면 여기에 달라붙었다가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록정반을 사용한다. 볼록정반은 이렇게 나온 거가 볼록정반이 아니라 오목정반을 사용해야 돼. 사용한다 그러면.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반은 밑에 받쳐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 받쳐주는 것도 이렇게 오목으로 돼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오목정반 또는 뭐 요철정반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볼록정반이 아니다. 그다음 51번은 가스 교반, 버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블링은 용광 중에 각종 가스라든지 또는 뭐 불순물이라든지 또는 비금속 개재물 그런 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광을 청정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2번은 아니죠. 성분 조정은 아니죠. 성분 조정은 가스 교반해 갖고 이런 거 제거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분 조정은 이미 제강 과정에서 뭐 합금 성분을 집어넣고 또는 그걸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52번. 주입 작업 시 하주법, 아까 여기 상주법이 있고 이번은 이제 하주법이죠. 그래서 주형 내 용광면을 관찰할 수 있어 주입 속도 조정이 쉽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천천히 채워져 들어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속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광이 조용하게 올라오는 거죠.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오니까 조용히 채워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형 내 용광면을 관찰할 수 있어 탈산 조정이 유용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작은 관계를 한꺼번에 많이 얻을 수 있으나 주입 시간은 길어진다. 이게 주입 시간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하주법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작은 관계를 한꺼번에 많이 얻을 수 있는 이게 뭐냐면요, 주입고를 한 군데에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쭉 가게 하는 거죠. 여러 군데 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주입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는 전체적으로 주입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 시간은 길어진다가 들렸다. 그 다음에 53번. 다음 중 관계의 편석 발생이 적은 상태에서 많은 순서. 자, 우리가 편석은 탈산을 안 하면 편석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탈산을 많이 하면 편석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적은 상태에서 나는 건 탈산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힐드강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세미킬드강, 그 다음에 캡드강, 림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편석이 적은 관계 순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탈산도 순서입니다. 탈산도 순서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청정도도 이렇게 되죠. 킬드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세미킬드강, 캡드강, 림드강 이렇게 되는 거죠. 54번. 다음 중 전로 공정에서 주원료에 해당돼요. 전로는 용선을 쓰는 거죠. 용선이나 뭐 냉선. 냉선은 차가운 겁니다. 또는 뭐 고철도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생선에는 이거는 주원료가 아니라 부원료입니다. 부원료. 부원료로 들어가요. 부원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걸 보고 부원료라고 해요. 그다음 55번. LD 전로의 론의 반응은 LD 전로에서는요. 그 산소하고 불순물하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와 O하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해서 CO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산화 반응이죠. 실리콘도 마찬가지예요. SI도 O하고 반응해서 SiO2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산화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6번. 전로 작업 중 노체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노체 이거 자체의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의 온도가 높게 되면 노체 수명이 길어진다. 여기에 들어간 용광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거 수명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산소 사용량이 적으면 노체 수명이 감소한다. 산소 사용량이 적으면요, 용광의 온도도 적게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산화열이 적기 때문에. 아까 여기 LD 전로에서 반응이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거든요.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즉 산소를 적게 불어넣으면 산화도 적게 일어나서 온도도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수명은 길어지죠. 그러니까 요건 틀렸고. 그 다음에 용선 중에 실리콘 양이 증가하면 노체 수명은 감소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리콘을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실리콘 반응이 있었죠. SI가 이렇게 돼 있는데 SI가 이렇게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온도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체 수명은 감소하는 게 맞죠.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형석 사용량. 형석은 노체를 침식시키는 탈황이나 그런 건 잘 되는데 또는 그 슬래그 유동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형석의 문제점이 노체를 침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체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석은 적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 다음 중 탈인을 촉진시키는 것. 탈인은 2는 5하고 반응해서 P2, 5로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 산화력이 커야 돼요. 산화력이 크고 그 다음에 염기도도 높아야 돼요.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염기도가 높아야 됩니다. 즉 염기도가 높다는 얘기는 SiO2보다는 CaO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CaO 성분이. 슬래그 성분 중에서 CaO가 많아야 된다. 염기도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강제 중에 P2O5는 낮아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낮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전로 작업의 일반적인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전기로는 했는데요. 전기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로 같은 경우는 아까 장입, 그 다음에 용해, 그 다음에 산화정년, 환원정년 이렇게 가는 게 전기로인데, 전로에서는 장입을 하고 나면 바로 용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체에 용광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액체에 금속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장입 끝나자마자 바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장입하고 출연하고 그 다음에 출강, 배제 이런 겁니다. 배제가 슬래그 제거예요. 그러면 3번이지네. 그다음 59번. 재해사고 조사의 주된 목적은? 재해사고 목적은 다음 사고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1번이 맞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고가 다시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재해사고를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0번. 제강의 고소 작업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강 공장 부분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많은데, 이때 추락재를 방지하려면 벨트를 매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그래서 그 안전고리를 어떤 특정한 데다 이렇게 걸어 갖고서는 내 몸이 추락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